안녕하십니까.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소외된 상인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기 뷔페 전문점입니다. 예약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3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덕분에 본격적인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출 정도는 한 30% 정도 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동안 위축돼서 못 나오셨던 가족들 분들이나 아니면 단체 모임 분들도 지금 계속 예약이나 문의 전화를.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이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류와 잡화 등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느는 것도 아니어서 밀린 월세 등을 해결하지 못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추가 손실 보상금 지급과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대출 한도 상향과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 40% 다들 삭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들 울며 겨자 먹기를 이렇게 지택만 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솔직히 거기 도와주듯이.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상인들은 특정 업종 지원은 역차별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외된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에 남몰래 소방서에 요소수를 가져다 놓는 개인 기부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요소수 생산업체는 물론 주유소에서도 지역을 위해 써달라며 요소수를 선뜻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보은에 있는 요소수 생산업체입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 속에 요소수 1,500리터를 보은군에 기탁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건설 현장 등 여러 분야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역 경제와 안전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기탁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제품 재고가 많거나 원료 공급이 넉넉지 않지만 사회 필수 영역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중장비 업계 쪽에서는 현장이 다 올스톱이 돼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화물차나 버스 회사도 현재 요소수 확보치가 일주일에서 열흘치밖에 없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우선 수요 조사를 통해서 긴급하고 어려운 곳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선 주유소 운영업체가 요소수 75박스를 청주시에 기증했습니다.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환경 업무 차량 운행에 써달라며 판매 대신 기부를 선택한 겁니다. 청주시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경익차들이 요소수 확보에 대한 걱정 없이 운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에선 한 중장비 업체가 지역 도로 보수와 제설 작업 등 필수 작업장에 써달라며 요소수 200리터를 기탁했습니다.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 반 만에 청주 흥덕에서 상당구로 복귀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상당 복귀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민주당 역시 재선거를 유발시켰다는 책임론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을 청주시 상당구 조직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흥덕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뒤 1년 반 만입니다. 지역의 지지자들로부터 지사 출마 권유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이로써 넉 달 뒤 상당 재선거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역구를 옮긴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번 그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당의 총선 백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재선거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정순 전 의원이 중도 낙마하면서 재선거를 유발시켰다는 책임론을 안고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이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가 아니라며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경쟁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이게 기책사유가 이 회계 책임자예요. 어쨌든 뭐 회계 책임자도 관리를 잘 못했던 어쨌든 그렇죠. 상당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막판 전략 공천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런닝메이트 성격이 강하고 상당구의 위상을 감안할 때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CJB 교윤광입니다. 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충북대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빠진 것 없이 잘 차려놓은 헬스장. 아침부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스쿼시장과 25m 레인을 갖춘 수영장, 골프 연습장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둘, 셋. 국비 267억 원을 들여 4년 만에 충북대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스포츠 시설이 갖는 의미는 사용 주체가 학생과 교직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용료도 사설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인 충북대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충북대 학생들의 교육 기반도 강화됐지만 또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학술림을 정비해 새롭게 낸 이 길의 이름은 행복담길.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800m 구간으로 조성됐는데 산책길로는 안성 맞춤입니다. 완만한 경사에다 휠체어가 교행을 할 수 있고 군데군데 쉼터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교통약자를 비롯한 지역민 누구나 이곳을 찾아 머리를 식힐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댕기기가 여기가. 아니 뭐 학교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좋지 이거는. 충북대 스포츠센터와 행복담길은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처럼 고향을 찾습니다. 유럽에서 활동 중인 청주 출신의 작곡가 박영희 씨가 최영업 신부의 일대기를 오페라 무대에 올리는 데 이어서 세계 최고의 베이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충주 출신 성악가 연광철 씨도 독창회를 엽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생 3명 가운데 1명이자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양업 신부. 마카오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필사적으로 귀국을 시도합니다. 그를 기다린 건 박해를 피해 산골 곳곳에 숨어든 천주교인들을 살피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약자의 삶을 어루만졌던 최양업 신부의 숭고한 삶이 오페라로 탄생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그런 민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고. 오페라 기류의 천국은 유럽 현대음악계의 대모로 평가받는 작곡가 박영희 씨의 작품입니다. 고향인 청주에서 첫 무대를 올리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저는 여기서 그 정서 그리고 서정이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또 그거를 실제적으로 교육을 또 그렇게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에서 살았어요. 고향에 대한 감사한 것과 서양 음악의 한국의 정서를 녹여내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박영희 작곡가가 만든 한국형 오페라입니다.
하나 드라마를 보는구나, 연극을 보는구나. 이게 오페라인가? 이런 재미도 있구나. 연극에 음악이 선율이 달려있네. 국악이 나오네. 우리 음악이 나오네. 그 다양성을 열어두고 오는 14일에는 충북 출신 성악가 연광철 씨의 독창회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깊은 저음과 단단한 음색으로 세계 최고의 베이스라는 찬사를 받는 그는 나그네의 밤노래, 비밀 등 다채로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주경찰서는 낡고 협소한 건물에 고질적인 주차난 등으로 수년째 민원인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설 개선과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신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은 지 36년 된 충주경찰서는 도내 경찰서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시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불편함도 잇따르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입니다. 충주서의 직원은 모두 360여 명이지만 주차면 수는 65면으로 턱없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를 아예 집에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주차를 하기 위해 5분 이상씩 주변을 뺑뺑 도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무실이 비좁은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100명 이상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교통조사계는 조사실이 따로 없어 수사 내용이 노출될 우려도 큽니다. 개방된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 이렇게 노출이라든가 어떤 또 옆 사람과 옆 사람의 어떤 진술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듣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같은 어려움이 잇따르자 경찰서 신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4년 전 국회에서 신축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4,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연수동의 옛 충주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축이 시급한 만큼 208억 원 규모의 사업비 산정 등의 남은 절차가 빨리 진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2년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4년 6월경 신청사 입주를 마무리하는 절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신축이 완료되면 충주 지역 치안 서비스가 한 차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청주 내곡초 모듈러 교실 설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안전성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업의 안전성과 환경 문제 등을 점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에게 검증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청주교육청에는 제3의 기관이 시료를 채취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노인 요양시설 304곳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550여 곳입니다. 이 기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이행과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종사자 PCR 선제검사 등 기본사항과 백신 추가 접종 진행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오는 18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들을 위해 무료 수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수험생과 보호자는 해피콜 콜센터 1588-8488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해피콜 51대를 시험장 입실부터 귀가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금강위협환경청이 증평 초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환경청은 산단위 주거시설과 인접해 주민의 건강 악영향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결여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8일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증평 초중산단 조성 사업은 1,300억 원을 들여 초중리 일원에 68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옥천교육청과 충주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3명에 대해 경고, 42명은 주의 조치했습니다. 또 3,200여만 원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성과 상여금이나 출장 여비를 잘못 지급했거나 시설 공사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입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